안녕하세요. 낙성대에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41회 기출문제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41회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용 설명도 해드립니다. 실기 3부 시작합니다. 66번 문제입니다. 초저녁에 잠이 들었던 치매 대상자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2번 콩 고르기를 하게 한다. 3번 근력 운동을 하게 한다. 4번 적정 실내 온도로 조절해 준다. 5번 내일 낮잠 자면 된다고 말해 준다. 정답을 찾아주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적정 실내 온도로 조절해 준다. 그냥 치매 환자 하면 콩 고르기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잠을 이루기 힘들어할 때 잠을 잘 자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4번 적정 실내 온도, 너무 더워도 안 되고 추워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정 실내 온도 조절해 준다가 정답입니다. 67번 문제입니다. 낮 동안에 거실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변할 때까지 변기에 앉혀둔다. 2번 실과 바늘을 주고 옷에 단추를 달게 한다. 3번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4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간식을 제공한다. 5번 소파에 앉아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소파에 앉아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가 정답이고요. 첫 번째 보시면 배변할 때까지 변기에 앉혀두는 게 아니라 변기는 변이가 있을 때 앉혀서 볼일을 보게 하는 게 맞겠고, 두 번째는 배회하는 환자한테 실과 바늘 위험하죠. 그리고 단추를 달게 한다.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3번은 현관문을 여는 게 틀렸죠. 예, 문을 닫아놔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은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간식하고 배회하는 치매하고는 별 상관이 없죠. 근데 5번 보시면 행복했던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그래서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어린 시절 고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가 정답입니다. 68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치매 대상자가 말하기를 나 빼고 너희들끼리 소고기 구워 먹었지? 나도 얼른 구워줘 라고 말할 때 1번 어디서 소고기 굽는 냄새가 나요? 2번 조금 전에 돼지고기 함께 먹었잖아요. 3번 소고기가 드시고 싶군요. 같이 살아가요. 4번 어르신은 치아가 안 좋아서 고기를 못 드시잖아요. 5번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도 소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자, 뭐가 정답일까요? 정답은요? 3번이죠. 소고기가 드시고 싶군요. 같이 살아가요. 어르신의 마음을 부정하거나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함께 뭔가를 하는 게 바로 그 어르신들 도와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소고기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소고기 드시고 싶군요 하면서 함께 또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요 해서 3번이 정답입니다. 69번 문제입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 무렵이면 손가방을 들고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들고 있는 손가방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운다. 2번 침실 조명을 어둡게 하여 잠을 청하게 한다. 3번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러 가자고 한다. 4번 아들이 출장 가서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한다. 5번 지금은 늦었으니 내일 아들 만나러 가자고 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러 가자고 한다. 1번 보시면 치우면 더 찾게 되죠. 2번은요. 어둡고 하면 더 불안해요. 이건 석양증후군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히려 조명을 밝게 하는 게 맞겠고, 아무도 없다고 말을 한들 내일 만나러 가자고 한들 이분이 불안감은 없어지지 않죠. 차라리 행복감에 젖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주는 게 맞아서 3번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러 가자고 한다가 정답입니다. 70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을 하여 요양보호사에게 욕설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흥분한 이유가 무엇이든지 물어본다. 2번 입을 손으로 막아 욕설을 멈추게 한다. 3번 행동이 멈출 때까지 그 자리를 피한다. 4번 큰 소리로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한다. 5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킨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킨다가 맞고요. 1번부터 보시면 왜냐고 묻지 말아라 그랬죠.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또 화가 날 수 있으니까 묻지 않고 그냥 놔두면 되고요. 두 번째로 입을 손으로 막는다.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행동이 멈출 때까지 피하면 또 그분이 행동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죠. 안전하지 않습니다. 4번 큰 소리로 그런 행동을 그만두러 간다. 명령하는 거죠. 그것도 더 흥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번의 답은 5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킨다가 정답입니다. 71번 문제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담당 요양보호사를 애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자, 보기 내용을 보시면 담당 요양보호사가 다른 대상자를 돌볼 때마다 방해한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지나갈 때 신체 접촉을 한다. 자, 1번 보기입니다. 가족에게 알려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말한다. 2번 성희롱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고 말한다. 3번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게 한다고 경고한다. 4번 애인이 아니라 어르신을 돌보는 전문가라고 권위적으로 말한다. 5번 침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이해하고 모르는 척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3번이죠.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다. 그래서 늘 설득해주고 이해해주지만 이 성적으로 이상한 행동할 때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맞죠. 그래서 1번 보시면 가족에게 알려 계약 종료, 그런다고 그 어르신이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희롱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는 거는 또 아니죠. 그 다음에 애인이 아니라 돌보는 전문가라고 권위적인 게 틀렸고요. 5번은 모르는 척하면 이 어르신이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겠다 경고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72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가 말씀하시길 우리 영감 기일도 다가오고 요 며칠 밤을 설치고 있어. 영감이 늘 내 자리를 살펴주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1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져요. 2번 할아버지 기일은 가족 중에 누가 챙기나요? 3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잠자리를 봐드릴까요? 4번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셔서 더 그리우신가 봐요. 5번 할아버지는 어르신이 식사를 잘 하셔야 좋아하세요. 자,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요 4번이죠.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셔서 더 그리우신가 봐요가 정답이고요. 여기서는 공감적 반응이기 때문에 어르신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주고 같은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3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추고 이야기한다. 2번 팔짱을 끼고 머리를 끄덕이며 이야기한다. 3번 대상자보다 반걸음 뒤에서 이야기한다. 4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이야기한다. 5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이며 이야기한다. 정답이고요. 1번부터 보시면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추는 게 아니라 대상자와 눈높이를 같게 하고 이야기하고, 2번은 머리를 끄덕여서 공감적인 걸 반응하는 건 좋지만 팔짱을 끼는 거가 말하기 싫다라는 표시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은 대상자보다 반걸음 뒤에서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듣죠.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는 항상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원칙이고요. 4번은 정답이에요. 시선을 한 곳에 고정시키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이야기한다. 맞고요. 5번은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대상자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한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73번의 답은 4번입니다. 74번 문제입니다.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2번 화제를 자주 바꾸어가며 이야기한다. 3번 친근감을 주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4번 부정적인 감정을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5번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1번이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지금 이 문제는 이해력에 장애가 있는 분입니다. 이해력에 장애가 있으니까 짧게 천천히 얘기해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야 되고, 2번을 보시면
화제를 자꾸 바꾸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도 별명을 사용하면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죠. 4번은 직설적으로 알아듣기 편하지 직설적으로 부정적인 감정, 이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단어라는 것은 빨리빨리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 의사소통하는 방법에는 올바르지가 않아요. 74번의 답은 1번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가 맞습니다. 75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깨를 두드려 신호를 주어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린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보여주며 이야기한다.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자, 1번 시각장애 대상자, 2번 진압력 장애 대상자, 3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 4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 5번 언어장애 대상자. 자,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요? 4번이죠. 노인성 난청 대상자. 지금 이분은 입모양을 볼 수 있다고 그랬고 입모양을 보면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자, 시각장애 대상자다 그러면 눈이 안 보이면 입모양을 볼 수가 없죠. 아닙니다. 진압력 장애는요, 시간, 장소, 사람에 관한 것이고 판단력과 얼굴, 입 보이는 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깨를 두드려서 나 한번 봐라 하는 거는 잘 못 들으니까 나 한번 쳐다봐 주세요 하는 것이고, 또 입모양을 보는 것은 입모양만 봐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아, 귀를 잘 못 듣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4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76번 문제입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2번 요양보호사의 입을 계속 보게 한다. 3번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를 한다. 4번 새로운 사물에 대해 추상적으로 이야기한다. 5번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한다가 정답이에요. 첫 번째 보시면 자극을 많이 다양하게 주면 안 되고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가 맞죠. 주의력이 결핍이니까 제대로 주의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환경적 자극을 다양하게 하면 더 정신없겠죠. 그래서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거고, 입을 보게 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난청 환자였었죠. 자, 난청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고요. 3번은 정답이에요. 4번은 새로운 사실에 대해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흥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력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잘 알고 익숙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복합적인 활동이 아니라 단순한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력 결핍장애 있는 대상자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3번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한다가 정답입니다. 77번 문제입니다. 장구 연주를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 방법은 1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장구를 치운다. 2번 장구채를 손수건으로 싸서 입에 물려준다. 3번 안전한 곳으로 옮겨 항경련제를 복용하게 한다. 4번 제자리에 앉혀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 후 붙잡아 준다. 5번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에 베개를 받쳐 기도를 유지시킨다. 자, 요거는 뭐에 대한 건가요? 뻣뻣한다는 거, 경련과 관련된 거죠. 경련과 관련된 거. 자, 경련과 관련된 거라 1번이 답이에요. 예,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장구를 치운다가 답인데, 자, 경련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곳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우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몸에 꽉 끼는 옷의 단추라든가 넥타이를 풀어서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입에는 이물질을 넣으면 안 되죠. 안 되고 혹시라도 또 분비물이 목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분비물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도록 하는 게 경련시 대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77번은 1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장구를 치운다가 정답입니다. 78번 문제입니다. 뜨거운 물을 발에 쏟아 화상을 입은 대상자의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상 부위 위에 얼음 조각을 대어준다. 2번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 3번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압박붕대를 감아준다.
4번 화상 부위에 수돗물을 3개 틀어준다. 5번 손으로 화상 부위를 만져 감각이 있는지 확인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죠.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 지금 뜨거운 물을 발에 쏟은 거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얼음 조각 떼준다. 얼음 조각 틀렸어요. 잘못하면 또 동상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냉찜질은 몰라도 얼음 조각은 아니고요. 두 번째, 발에 쏟았으면 부을 수 있죠. 부종이 생기면 양말 벗기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얼른 바뀌고요. 혈액순환 좋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압박붕대가 틀렸죠. 압박붕대 틀렸고요. 네 번째는요. 수돗물을 3개 틀어주는 게 아니라 물을 담아서 우리가 차갑게 해야 되는 것이고, 5번은 손으로 화상 부위를 만지면 잘못하면 감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얼른 상처가 있으면 멸균 꺼즈를 대고 병원으로 가는 게 사실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78번의 정답은 2번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가 정답입니다. 7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심장 충격기의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1번 인공호흡을 한 후, 2번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 직전, 3번 전원을 켜자마자, 4번 패드를 부착한 직후, 5번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에너지 충전이 완료되면 쇼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고 자동 심장 충격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우리는 버튼을 누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79번의 답은 5번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가 답이고요. 자, 80번 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장표 하단에 칼돌기를 압박한다. 2번 가슴이 3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4번 분당 6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4번 매 압박시마다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5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15대 1로 한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매 압박시마다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한다. 맞고요. 1번부터 보시면 복장표 하단에 칼돌기를 압박하면 안 되죠. 압박하지 않는다고요. 2번은 가슴이 몇 cm? 5cm 정도 눌릴 정도로 압박하고 6cm를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3번 분당 몇 회의 속도?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하는 게 맞겠고, 그래서 다 틀렸죠. 4번은 정답입니다. 매 압박시마다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아야 되겠고요. 5번은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몇 대 몇? 30대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매 압박시마다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다가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실기 3부 풀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명시해드린 교재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